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특강 첫 번째 날이고요. 사실 특강 자체는 저희가 딱 정한 부분으로만 수업을 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생활과 윤리 전반에 대한 제가 그래도 간단한 오프닝 설명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약간 생활과 윤리에 대한 인트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텐츠를 좀 저랑 같이 볼게요. 일단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은요. 첫 시작이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입니다. 윤리학의 분류라는 단원이 나와요. 이 단원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단원이냐면 생활과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나 모든 학문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학문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회문화 같은 걸 하시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문화 시작할 때도 뭐부터 시작을 하나요? 자연 현상과 비교를 하면서 사회 문화 현상은 특히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를 해주죠. 그렇게 하면서 사회 문화란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활과 윤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과목, 이 학문에선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좀 인트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윤리학의 분류라는 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은 일종의 뭐다? 정의 내림. 인트로. 이 단어는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항상 모든 모의고사나 문제에서 1번 문제로 나옵니다. 자, 동양윤리랑 서양윤리는요. 일종의 뼈대 잡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뼈대. 그래서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동양 쪽에서는 유불도를 공부를 하시고 서양 윤리 같은 경우에는 공리주의, 의무론 안에서 이제 특히 칸트 그리고 덕윤리까지 보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 윤리와 서양 윤리에 있는 이론들을 먼저 만남으로써 앞으로 요 뼈대를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대단원, 이단원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부터는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생활과 윤리에 들어가는 건데, 이 단원명들을 한번 봐주세요. 생명과 윤리, 생명과 윤리, 사회와 윤리, 과학과 윤리, 문화와 윤리,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윤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X 플러스 윤리 이런 식으로 단원들이 진행된다고 보실 수 있겠죠. 이게 결국에 여러분이 윤리학의 분류를 공부하실 때 이론 규범 윤리랑 실천 규범 윤리라는 걸 공부하시게 되거든요. 윤리학의 분류 중에서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0203번에서 뼈대 잡는 과정에서 이론 규범 윤리를 공부하신다면 말 표현 그대로 윤리와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과 윤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천 규범 윤리 쪽의 공부들을 우리가 생활과 윤리에서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의 핵심을 잡고 있는 게 윤리와 사상, 그리고 실천 규범 윤리학에 더 집중하고 응용에 집중을 하는 게 생활과 윤리인 것이죠. 그래서 2단원부터는요, 이 윤리를 생명에다가 적용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고, 3단원에서는 사회에다가 윤리를 적용시키는 것, 그 다음에 다음 단원에서는 과학에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와 마지막으로는 평화와 공존이라는 키워드와 윤리를 접목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현대삶과 실천 윤리에서는 생별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 동양 윤리랑 서양 윤리가 그래도 첫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집중해 주셔야 하는 꽤나 그래도 중요한 단원들. 그래서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타트로서는 조금 중요도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공사에다가는 제가 별표 하나 살짝 쳐줄게요. 삶과 죽음의 윤리에서는 새로운 사상가들을 좀 우리가 만나보게 되고, 그리고 좀 소위 말하는 말장난들이 종종 등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꽤나 중요성이 있고, 여러분이 너무 대충 보거나 간과해버리면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챙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사회와 윤리라는 이 단원이 우리가 이번에 특강 때 특히 집중을 하는 부분이죠. 여기 내용이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요, 직업과 청렴 윤리도 꽤나 난이도가 있어요. 한 중상 또는 중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서 어렵게 내고 싶다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대충 보시면 안 되고요. 사상과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부의 사회윤리 같은 경우에는요, 니부어 파트인데 니부어 단독학자로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근데 3년 동안 니부어는 등장을 잘 하지 않았어요. 생활과 윤리는 트렌드가 좀 있는데 니부어는 지금 트렌드가 아닙니다. 저 때 좀 트렌드였는데 요즘엔 잘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급하시다면 지금 육모 전까지 좀 빨리 개념을 끝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니부어는 잠깐 보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드디어 빨간색 별이 나올 건데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국가권위, 시민에 대한 의무, 시민 불복종, 10, 11, 12, 13이 전부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배적 정의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공부하냐면요. 롤스와 노직이라는 사상가를 공부합니다. 두 명의 사상가이지만 둘 다 굉장히 깊이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 롤스가 특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분배적 정의는요, 표현 그대로 우리가 사회적 재화나 직책 같은 것을 어떻게 분배해야 그것이 옳을까, 정의로울까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이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교정적 정의는 교정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겠지만 여기는 형벌론입니다. 교정이라는 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교정을 한다라는 것이 형벌에 있어서의 정의를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4명의 사상가를 봅니다. 칸트, 루소, 벤담, 베카리아. 이렇게 봅니다. 자, 국가 권위의 정당성과 시민에 대한 의무는요, 되게 여러 명의 사상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국가 권위는 어찌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국가의 법, 아니 국가의 명령에 왜 복종을 해야 하는가? 이걸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는 그렇다면 시민에게, 국민에게 어떠한 의무를 지는가? 국가는 무엇을 시민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가?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거나 우리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거나 이런 걸 해야겠죠. 그래서 시민에 대한 의무 두 파트로 나누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회계약설입니다. 홉스, 로크, 루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회계약설이 요즘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사회계약설은 정말 어렵고 정말 잘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나머지 학자들은 조금 가볍게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세 명의 학자는 홉스, 로크, 루소 이 사회계약설을 이제 발전시킨 학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시민불복종이에요. 시민불복종은 12단원에 사실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전 그냥 따로 빼놨어요. 워낙 중요해서. 여기서는요, 롤스랑 싱어, 뭐 소로를 보는데 특히 이 두 학자를 많이 본다고 생각해 주세요. 시민불복종은요,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엔 준법해야겠죠. 법을 지켜야 하는데 때로는 너무 부정의한 법이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겨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정당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상가들이 이론을 펼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롤스와 싱어에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저랑 같이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 머무른다. 이 사회와 윤리 파트에 머무른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넘어가서 과학과 윤리는 이제 우리가 숨을 좀 돌릴 수 있습니다. 14의 과학기술과 윤리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뭐 같이 개입을 해야 되냐, 같이 중립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보는 거고 15의 정보와 윤리는요. 거의 비문학 수준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비문학도 요즘엔 꽤 어렵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너무 간과하진 마시고요. 자, 한 번 더. 일종의 마지막 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랑 이번 특강 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마치죠. 자연과 윤리입니다. 자연과 윤리는요, 우리가 도덕적인 지위나 도덕적인 고려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곳인데, 우리가 인간까지 도덕적인 지위를 인정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바둑이,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반려견, 이런 애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냐, 즉, 동물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냐, 아니면 생명체 전체, 상추까지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우리 생태계 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덩어리 하나를 다 소중하게 도덕적인 지위를 인정해서 봐야 해.
라는 입장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나눠서 살펴보는 부분이고 여기는 얘들아 문제풀이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가 느낌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들을 땐 뭐야? 할 수 있어. 생각했다가 정작 이게 문제로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문제풀이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특강은 여기까지지만요. 우리가 그래도 뒷 단원에 뭐 있는지는 살짝 보면 좋겠죠. 문화와 윤리는요, 이제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17단원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플라톤이나 칸트 같은 아저씨들 조금 챙겨주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18단원도 뭐 종교와 윤리에서 나오는 엘리아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간과하지 마시고요. 쭈루룩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챙겨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6단원의 평화와 공존윤리 같은 경우에는 19단원도 하버마스 정도 챙겨주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 20이랑 21단원은 좀 중요해요. 다시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고요. 요즘 킬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하기 쉽잖아, 그치? 약간 준킬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특히 해외 원조 파트는 꽤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 때도 조금 비중 있게 어렵게 나온 파트여서 여기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